와일드 터키, 짐빔,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바하나 칵테일을 좋아한다면 종종 접해봤을 이 위스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도수? 달달한 바닐라 향과 화끈한 목넘김? 올해 이마트 통계에 따르면 혼술 문화와 하이볼 열풍에 힘입어 위스키 등 양주류의 월간 매출이 드디어 소주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위스키 구매층의 약 40%가 30대 이하인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 고가의 싱글몰트가 대세였던 국내 위스키 시장에 요즘 세대가 큰 손으로 자리 잡으며 새롭게 각광받는 위스키 종목이 있으니 바로 앞서 언급되었던 아메리칸 위스키 버번입니다. 일상의 품위를 지향하는 현대의 취향, 네 번째 시간은 가장 미국적인 술 버번과 함께합니다. 버번, 서부 개척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아메리칸 스피릿의 상징으로 미국 남부의 켄터키를 본고장으로 하고 있죠. 싹 틔운 보리인매가, 즉 몰트를 주로 사용하는 스카치나 아이리시 위스키와는 다르게 원료의 51% 이상을 옥수수가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가의 싱글몰트 위스키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알코올 도수 최소 40%를 넘어가는 버번 특유의 거친 터치와 바닐라 풍미의 달콤함은 하이볼로 대변되는 최근의 혼술 경향과 정확히 부합하죠. 오래된 술꾼들에게 아니 버번이 왜 이제서야? 라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 젊고 새로운 소비층을 타겟으로 한 최근의 브랜딩이 한몫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간 버번은 비교적 알기 쉬운 맛과 짧은 숙성연도, 그리고 높은 접근성 덕에 평가 절하되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버번 또한 미국인들의 각별한 애정과 장인정신을 담아낸 만큼 증류소들마다의 훌륭한 맛과 캐릭터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비교적 짧은 합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헤리티지로 존중받기에 주조 역시 그 규정이 매우 엄격해서 버번의 개념부터가 연방법으로 정의되고 있을 정도죠. 특히 숙성용 배럴이나 첨가물에 관한 규정은 증류주 중에서도 무척이나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전 세계 버번의 95%를 생산하는 세계 버번의 수도답게 현재 켄터키엔 무려 수십여 곳의 디스틸러리, 증류소들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 메이커스 마크, 짐빔, 올드 포레스터, 헤븐힐, 버팔로 트레이스, 우드포드와 와일드 터키 등 술꾼이라면 늘 가슴에 담고 있을 양조 명가들이 대부분 금주법 시대 이전부터, 오래된 경우 개척시대 무렵부터 그들의 굵직한 이름들을 지켜왔습니다.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기업 형태나 운영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왔음에도 버번의 맛과 헤리티지로서의 가치만큼은 뚝심 있게 지켜왔는데, 그 의지의 한가운데에는 양조부터 숙성이 끝난 배럴의 블렌딩까지 한 증류소의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습니다. 70년 가깝게 현역을 유지하며 업계의 수호신으로 남아있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지미 러셀과 그의 아들인 에디 러셀, 최초의 스몰 배치 버번인 부커스를 만들어 프리미엄 버번 시장을 개척했던 짐빔의 부커 노 같은 인물들은 대표적인 업계의 전설로서 버번 디스틸러들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과 품질에 대한 믿음으로 두 거인 모두 80년대 보드카의 침공으로 업계가 침체되고 많은 브랜드가 자충수를 두던 때 오히려 품질로 정면 승부를 걸어 이를 극복해낸 전적이 있죠. 버번에 푹 빠진 고수들은 좋은 버번과 만났을 땐 니트로 따라서 천천히 즐길 것을 권하지만 칵테일로 즐겼을 때 더욱 각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설탕과 물, 비터스로 칵테일한 올드 패션드가 딱 그런 경우지요. 집에서 코카콜라나 탄산수를 섞어 혼술하는 것도 좋지만 근사한 바에서 솜씨 좋은 바텐더의 손길이 닿은 버번 올드 패션드와 만나게 된다면 대부분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마티니와 올드 패션드가 좋은 바텐더의 첫마디와 작별 인사로 비유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으깬 민트 잎을 사용한 민트 줄렘 역시 대표적인 버번 칵테일로 다가올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맛입니다. 심플하지만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레시피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경기인 켄터키 더비의 공식 음료이기도 하죠. 더비의 공식 레시피에선 우드포드 리저브를 사용하지만 메이커스 마크나 짐빔 등 마음에 드는 버번으로도 취향껏 마실 수 있습니다. 다들 많이 마셔봤을 심플 칵테일의 대명사 잭 다니엘과 코카콜라의 조합이 너무나 찰떡궁합이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남녀노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잭 다니엘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위스키인 동시에 커트 코베인, 머틀리 크루, 롤링스톤즈와 레미 킬미스터 등 세대를 넘어서 음악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음악가들의 위스키이기도 합니다. 테네시 위스키를 표방하는 잭 다니엘이 버번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 발효된 테네시주 정부 법령에 의해 잭 다니엘은 테네시 위스키로서 완전히 분가하게 됩니다. 버번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옥수수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주조 공정이 버번과 동일하지만 숙성하기 전 증류된 주정 원액을 수치로 여과하는 차콜 멜로잉 혹은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필터링 과정이 테네시 위스키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굳이 어렵게 찾지 않더라도 버번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적당히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친근한 이름의 칵테일들과 편의점의 미니보틀도 그렇지만 수십 년 전부터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접해왔고 배우와 음악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을 통해서도 종종 바이럴되어 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모킬러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프리미엄 버번인 블랑톤의 싱글배럴만 마시며 모 스파이 영화의 비밀 조직은 올드 포레스터 버번 증류소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은 2018년부터 켄터키에 증류소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내에도 버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힙지로 인근의 명소인 로스트 앤 파운드의 경우 메이커스 마크 본사의 싱글 배럴 프라이빗 셀렉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만의 메이커스 마크를 디자인할 정도로 버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죠. 취향 가득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바이닐 음악과 함께 증류소별로 다양한 버번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꼭 들러봐야 할 장소입니다. 현대의 취향, 버번의 쓴맛과 바닐라의 잔향을 기억하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